서주시기 바랍니다. 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미애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신임 지도부 첫 회의날 전에 현충원을 참배하고 왔습니다. 아침에 집을 났을 때 한강에 쌍무지개가 떴습니다. 민생을 살리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라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하늘의 메시지가 생각이 됐습니다. 전직 국가 원수에 대한 평가와 예우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고요. 이것이 저와 우리 당 지도부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신임 지도부 일동이 나란히 현충원을 참배하고 왔습니다. 우리의 역사는 부정할 수도 없고 부정해서도 안 되겠죠. 전직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이념이나 철학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원수로서 지나온 그분들의 흔적은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의 법통인 임시정부를 부정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역사를 부정하는 일이고 우리의 현재를 부정하는 일이며 또한 헌법을 부정하는 일입니다. 역사를 정권의 논리에 따라 함부로 만지려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역사든 부끄러운 역사든 역사는 있는 그대로 밝히고 나가야 합니다. 독재에 대한 평가는 냉정하게 하되 공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것은 바로 국민 통합을 위한 것입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역 방문은 독재에 대한 역사적 평가 있는 그대로 써져야 되는 것이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또 갖추는 것이 4.13 총선 민심 제1당 우리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가 통합을 하라는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 하는 뜻이 담긴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그동안 연속 3년이나 불참하신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기념식과 이명박 박근혜 정부 8년 동안 단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던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을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한민국을 두 개의 국민으로 분열시킬 것이 아니라 국민 통합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이자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국가 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확보가 되고 그 위에서 우리 국민들이 함께 상생하고 통합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역사 앞에 늘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역사로부터 얻는 교훈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민 통합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우상호 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우리 전당대회를 통해서 탄생한 우리 신임 지도부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 단결하고 또 더 전진하는 그런 더불어민주당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상처 주는 이러한 외교적 합의에 대해서 대단히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10억 원을 받고 소녀상을 철거하기로 했다는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역사 문제는 돈으로 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해자의 반성과 사죄, 피해자의 용서로 푸는 것입니다. 10억 원으로 어떻게 위안부 할머니들의 짓밟힌 삶이 치유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위안부 관련된 한일 합의는 국회에서 다시 한번 점검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청문회들이 이어서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가습기 살균제 청문회, 그리고 2건의 장관 인사 청문회, 그리고 정기 국회가 시작됩니다. 국회 열린 장에서 그동안 제기됐던 많은 의혹, 또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많은 인생에 관한 문제들이 꼼꼼하게 점검되고 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김영주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김영주입니다. 먼저 제 인사말에 앞서서 지난 8월 20일 서울 지역의 대의원과 관리당원들께서 저를 서울시당으로 당선시켜 주셔서 최고위원이 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서별관 회의 청문회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여야 합의 결과 서별관 회의 청문회를 다음 달 초에 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당이 요구해온 핵심 증인인 최경환 의원과 안종범 수석의 증인 채택은 여당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두 핵심 증인의 청문회 출석은 무산됐지만 우리 당은 국회 운영위원회 등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청문회 수준 이상으로 추궁하고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또 다른 핵심 증인에 대한 것입니다. 증인으로 채택된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의 소재가 불투명하다는 것입니다.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홍기택 전 회장의 출석은 정부 여당이 담보해야 합니다. 홍기택 전 회장마저 청문회에 나오지 않는다면 이번에 그 청문회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여당이 이런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청문회 증인에 합의했다고 그러면 정말 이거는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의 서별관 회의 청문회 물타기 시도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한 여당 의원이 대우조선해양의 해외 출장 전세기 탑승자 명단을 공개하면서 최근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문제제기를 최초로 한 언론사의 간부가 탑승했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서별관 회의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서별관 회의 청문회의 이목에서 본질적으로 벗어나기 위한 이런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렸다 그러면 이거는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병우 수석의 비리 의혹을 덮을 수는 없습니다. 청문회 물타기 시도도 중단되어야 합니다. 우병우 수석의 비리 의혹과 언론사 간부의 문제는 엄연히 별개로 수사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송영석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처음으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친외당 대표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당 발전을 해야 됩니다. 특히 그동안에 이 당이 정부에 대해서 좀 미약한 점이 있다 저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선명성 있는 강한 야당으로 발전하면서 우리 최고위원들이 대표님 중심으로 당 발전이 되고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전해철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청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어려운 시기에 최고위원을 맡아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 대표님과 또 다른 최고위원분들 모시고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선거 과정에서 당의 혁신 정비를 이야기했습니다. 이미 혁신안으로 제출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보충되어야 할 것도 있지만 당이 좀 더 혁신되고 정비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안 관련해서 한 두 가지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혀 비정상화가 시정되지 않고 오히려 고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세월호 문제인데요. 현재 특조위 활동기간 보장과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요구하면서 다시금 유가족들이 항의
단식을 시작했고 그 단식이 13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미 특조위가 출범할 때부터 정부 여당에 집요한 방해가 있었는데 급기야는 부당하게 또 위법하게 이 특조위 활동을 6월 30일로 종료시킴으로 인해서 가족분들 아니라 모든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종료시키는 것은 법리상으로도 맞지 않고 사리상, 상식적으로 전혀 맞지 않습니다. 임기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되고요. 사실상 임기가 보장되든지 아니면 법 개정이 시급하게 이루어야 된다는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병우 민정수석 문제인데요. 우병우 민정수석은 이미 인사검증이 실패했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행위가 있어서 특별감찰관의 수사 의뢰까지 있었습니다. 나아가서 특별수사팀의 수사까지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정말 비정상적이고 국민 감정이 맞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생각을 해서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급하게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양양자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여성 최고위원, 전국 여성위원장으로 선출된 양양자입니다. 정권 교체의 길을 찾겠다는 각오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우리 원내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전국 여성위원장으로서 좀 더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경고합니다. 위안부 관련 피해자에게 1인당 1억 원, 사망자에게 2천만 원 현금 나눠주겠다는 그 계획, 박근혜 정부는 이 계획을 철회하십시오. 만약 이 돈이 집행된다면 감당할 수 없는 국민의 저항이 시작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이번 반인륜적 결정 과정에 참여한 모든 사람과 집행 과정을 책임진 모든 사람을 잊지 않을 것임을 경고합니다. 용서는 피해자의 몫이고 사죄는 가해자의 몫입니다. 제대로 된 사죄조차 없이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을 대신해서 무마하려는 어떤 시도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의 편이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여성의 편이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인류 보편적 인권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이 돈을 집행한다면 존재 이유가 없는 정부가 되는 것임을 경고합니다. 헌정사상 첫 여성 대통령이라는 박근혜라는 이름을 여성이 부끄러워하게 만들지 말아주십시오. 즉각 지급 계획을 철회하고 모든 절차를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예, 이어서 최인호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소통 전문 최고위원이 되겠습니다. 소통 속에서만 역동성과 공정성이 발휘될 수 있습니다. 또 소통해야만이 저희들이 더 강해지고 또 이길 수 있습니다. 균형 있는 당이 되어서 그래서 시너지가 발휘되는 당이 되도록 당의 모든 분들과 소통하는 소통 전문 최고위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영남에서는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냈습니다. 이번에도 영남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 대선에서 우리 당 대통령 후보가 부산, 경남, 울산에서 최소 51%의 득표율로 정권 교체를 이루는데 열심히 노력하고 대구, 경북도 많이 확장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김병관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병관입니다. 대한민국 청년 세대가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의 약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전국을 돌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또 계기가 된 것도 같습니다. 저희 전국 청년위원회가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당 내외에 정말 우수한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청년들의 집단 지성을 통해서 좋은 정책들을 만들어가고 우리 당 지도부와 함께 이 정책들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 당도
좀 더 혁신하고 그리고 네트워크 정당으로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IT 전문가로서 우리 당과 그리고 우리 청년회가 좀 더 스마트한 청년위원회로 바뀌어 나가는데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신기준 최고위원의 발언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강원도가 좀 더 힘을 내야 된다. 이렇게 우리 박완주 수석님을 비롯한 충청권 위원장님들의 통큰 양보로 이렇게 중책을 맡게 됐습니다. 표심의 유동성이 가장 큰 곳이 충청권과 강원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청권과 강원도의 내년 대선의 승패를 가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책임감이 무겁고 더 마음이 무겁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번 전대에서 보여준 당원들의 선택을 우리는 존중하고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구도 당원들의 선택을 곡해하거나 폄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번 당원들의 선택은 어쨌든 우리 당이 하나가 돼서 정권 교체를 이루라는 것이 당원들의 뜻이라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하는 용광로 속에 우리 계파도 세력도 그리고 지역도 모두 넣어가지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하나가 돼서 강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돼야만 우리가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승리를 위해서는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공정한 경선회장이 처음에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바람이 그물에 걸리지 않듯이 누구도 경선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치열하게 경쟁할 수 있는 공정한 경선회장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한다 이렇게 보고요. 또 끊임없이 국민 속으로 민생 속으로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외연을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길을 좀 담대하게 가겠습니다. 일희일비하지 않고 자고우면하지 않고 정권 교체의 그날까지 최고위원으로서 그 임무를 다하면서 담대하게 가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김총진 최고위원의 발언이겠습니다. 네, 김총진 최고위원입니다. 저는 호남 대표로 최고위원에 선임됐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호남에서 지난 총선에 아주 채찍질을 맞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호남에서 많은 의석을 잃었습니다. 이제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수권 정당으로 태어나려면 대한정당이 돼야 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 민주당이 민주화는 이룩했지만은 경제적으로 양극화된 현실 또 경제적인 민주화는 이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필요한 생활 정치를 통해서 저는 대안을 제시하고 또 우리가 수권 정당으로 거듭나는데 매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폭염 일수가 예년에 비해서 2배가량이 높습니다. 그 결과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축산물, 우리 가축은 이미 430만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대부분이 호남 지역에서 가축이 폐사했습니다. 또 농작물의 피해도 심합니다. 사과라든지 인삼 또 특작물 등 피해가 큽니다. 그런데 국가의 대책은 재해보험을 가입하는 농가에 대한 혜택 정도입니다. 특히 재해에 대해서 신종 그 특작물, 브루베리라든가 이런 품목들은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도 없고 또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정말 재해보험도 받지 못하는 농가에 대한 피해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서 재해보험도 현실적인 단가가 아니고 아주 낮은 대파대라든가 농약대를 지원한 것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아울러서 저희 이 호남 지역은 전국에서 가장 못 사는 지역입니다. 재정 자립도가 제일 낮은 지역이 전남과 전북입니다. 그래서
골고루 잘 사는 균형 발전을 일으켜야지 저희가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민생을 챙기는 이러한 일이야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호남의 지지만 가지고 정권 교체를 이룩할 수 없지만은 호남의 지지 없이는 절대로 정권 교체를 이룩할 수 없다. 이 점을 명심하고 저는 최고위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해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어서 대표님께서 신임당 입자분들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윤관석 수석 대변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말씀하고 주시죠. 박수 한번 네, 감사합니다. 부족하는데 주체를 맡게 됩니다. IH에서 전대로 출범한 지도부가 추미애 대표님 중심으로 반드시 저는 정권 재창출에 성공할 수 있는 지도부가 될 수 있도록 당의 여론을 잘 전달하겠습니다. 잘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신상현 비서실장님. 국민 여러분과 당원들을 잘 섬기는 모성으로서 비서실장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발언하신 분 계십니까? 네, 제가 마무리를 좀 비공개로 전환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신기준 최고위원님과 또 김춘진 최고위원님 두 분은 특히 강원도는 취약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충청 강원이 서로 잘 협의를 해주셔서 취약 지역에 우리 당이 당력을 더 많이 쏟아내겠다. 그런 당의 배려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담아내져서 우리 원외이신 신기준 최고위원님으로 힘을 모아 주셨는데요. 평창 동계올림픽도 있고 하는 만큼 많은 그 아이디어를 가져오시고 또 우리 당력이 더 강원도에 배가 될 수 있도록 교량 역할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저 잘 된 것 같지 않습니까? 박수 다시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그리고 우리 김춘진 최고위원님도 호남에서 또 상대적으로 우리가 전북에 대해서는 그냥 찍고 광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이 전북의 어려운 실정이 우리가 좀 더 관심이 많이 가져야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폭염 일수가 평년의 2배 이상이고 특히 농작물 피해가 극심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잘 새겨 들으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전북 지역을 민생 현장을 우리가 가서 위로해드리고 또 대안을 찾는 그런 논의를 좀 하기로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양향자 여성위원장님은 또 정말 취약한 광주를 또 잘 교량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 두 개의 정책을 맡고 계십니다. 여성과 광주, 호남 이렇게 또 오늘 주신 말씀 위안부 그 위로금 집행을 철회하라 하는 것은 우리 원내대표님께서도 잘 들어주시고 또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힘을 합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이 세월호 유가족이 우리 전해철 최고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그 유가족 단식이 진행이 되고 있죠. 13일째. 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그 안타깝고 또 유가족들께서 13일째 단식이면 어떻게 보면 그 생명마저도 조금 위험한 상태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회의 마치고
유가족들 계시는 곳으로 한번 다 같이 가서 네, 좀 단식 중단을 좀 촉구하면서 우리 당이 문제를 푸는데 노력을 하겠다, 최선을 더 하겠다 이렇게 좀 하는 오늘 그런 자리가 좀 있으면 좋겠는데 이따가 비공개 회의 때 논의를 좀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개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답조해 주시면 비공개로 전환할까요? 예.